안녕하세요. 다 같이 부자되기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농지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농지 OK 윤세윤입니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에 올렸던 칼럼 글에 대해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농지 투자 취득세 감면 법령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취득세에 대해서 좀 파헤쳐 봤는데 주로 매매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농지 투자하면서 취득세 감면 법령 정리된 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이 농지를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세 관련법만 보면 얼핏 재총과 작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상 관련법을 전부 파헤쳐 보면 2년 이상 제촌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만 해당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 규정을 요약을 해서 정리해 보자면 감면 기준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서 이때는 2년 이상이 아니래도 돼요. 이게 이제 그 학교 나왔거나 그 후계 농업인이기 때문에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그 다음에 농지 소재지나 또는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나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할 것. 이것을 갖다가 제촌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전 연도 농업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일 것. 여기서 농업과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하고 부동산 임대 소득하고 농가 부업 소득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작용과 2년 이상 작용과 그다음에 제촌 지역에 거주하고 소득이 3,7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농업인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농업인 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없든지 아니면 지금 일부에서는 농지원부나 농산물 거래 내역, 농약 및 TV 거래 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 2년 이상 농사 지은 거를 입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징을 하게 되는데 농지를 2년 이내에 매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농지에 대한 취득세, 매매에 대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이렇게 감면을 해주는 조건이 있다. 이왕 보는 김에 좀 한번 살펴보자면 농지 취득세는 매매인 경우에 취득세가 3%, 지방교육세 0.2%, 농어촌 특별세 0.2% 그래서 3.4%가 됩니다. 근데 농업인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50% 감면돼서 1.5%,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0.1%, 50% 감면돼서 농어촌 특별세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아예 면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다 나니까 1.6%. 그래서 약 50%가 감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증여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득세가 3.5%,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0.3%, 농어촌 특별세 0.2%에서 4%의 취득세가 나오게 되는데 영농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똑같이 50% 감면해서 1.75%,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를 0.25% 50% 감면받아서 농어촌 특별세는 아까도 없다 그랬죠? 없어요. 그러다 나니까 1.9%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영농자녀 증여 취득세 감면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매매 위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상속인 경우에도 있습니다. 상속인 경우에도 농지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2.3%예요. 그 다음에 0.2%, 0.06% 그래서 2.56%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인 경우에. 근데 영농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 영농 자녀들이 나누어서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0.3%,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는 없고 그래서 0.4%가 되고 그 영농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될 때는 0.15%뿐이 안 돼요 또. 그래서 0.15%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다시 0.15%만 내게 된다. 취득하는 비용이. 자, 그러나 농지로 사용할 때, 이거는 농지로 사용할 때고, 지목은 농지인데 농지로 사용을 하지 않거나 또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있는 농지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는 농지로 보지를 않고 세금은 뭐예요? 사실과세잖아요. 사실과세다 나니까 이건 농지로 보지를 않고 일반 나대지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나니까 취득세가 4%, 0.2%, 0.4%에서 4.6%의 취득 비용을 내게 됩니다. 취득 시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취득세 감면과 농지 대토를 활용해서 농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좀 괜찮다. 그래서 4년 이상 제촌 작용하고 농지를 대토를 하면 양도세 1억 원을 감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제촌 작용하고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50%를 감면받죠. 그러니까 4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 파는 데에서 1억 원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새로 사는 농지에서는 4년 이상이니까 2년 이상을 충족했으니까 취득세 50%또 감면을 받고 이래서 이쪽 저쪽에서 다 감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농지 대토와 취득세 감면 이 두 제도를 교묘하게 해서 농지 투자에서 활용하면 투자 수익을 좀 더 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5년 정도 딱 4년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러다 나니까 이제 5년 정도를 주기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3억 원에 사서 5년에 6억 원짜리가 됐다면 일반적으로 양도세가 한 7,500만 원이 됩니다. 이건 저 지방세 포함 안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1억 원 감면이니까 내야 할 세금이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새로 사는 농지 3억 원짜리를 2개를 산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취득세가 2,040만 원인데 지방세 포함하면 나머지 포함하면 2,230만 원 정도 되는데 취득세 50% 감면을 하고 채권도 100%를 감면받게 됩니다. 그에 하니까 한 1,12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이거는 등기비 전체를 얘기하는 법무사 비용 포함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약 절반 정도 되잖아요. 절반 정도. 약 그냥 2230인데 1120이니까 그냥 약 절반. 법무사비 포함해서 절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이걸 제가 수익률을 계산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해도 일반인들, 그냥 일반 농업인들보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시고 내가 아는 투자자 중에서도 2, 3년에 한 번씩 사고 팔고 했는데 왜 2, 3년에 사고 팔게 되냐면 이게 아까 한 건만 가지고 할 때는 5년이었지만은 이제 몇 개를 하다 나면 계속해서 한 2, 3년에 하나씩 사고 팔고 또 조금 뜯어서 쓰시고 조금 남겨서 쓰시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면서 계속 굴려가는 그런 투자법을 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도 단기 투자 물건이 있고
장기 투자 물건이 있으니까 조금 단기적으로 가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이렇게 농지 대토를 잘 활용해 가면서 또 취득세 감면을 잘 활용해 가면서 두 가지를 섞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또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좀 한참 전에 써놓은 글인데 농지 투자의 정석, 농지 대토제도를 활용한 농지 투자법이라 그래서 실제 사례 하나를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보면 요 앞에서 잠깐 예로서 이건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거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대토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그 이득이 되는지. 자, 우리 이거 농지 대토를 할 때 4년 이상 제촌작용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보시면 안 돼요. 꼭 4년만 채운다 이러면 안 되고 요 기간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칼럼으로 올리고 다시 유튜브로 또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이 4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좀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경을 인정받는 데 있어서 착오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걸 다음 주에 다시 글로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해드릴 거니까 그때 보시고 이 유튜브 보시고 지금 이거 글로 올라와 있는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농지 대토에 대한 실제 투자 사례도 한번 보시고 하면서 농지 투자에서도 이런 감면원 제도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고 조금 더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는 관련 법령을 아예 제가 뽑아드렸어요. 이게 저도 뭐 자주 본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래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건 취득세 감면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 농업인, 그 다음에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 적어되는 창업형 후계 농업인 뭐 이렇게 이제 쭉 나와요. 이런 사람한테 대해서 해준다. 그래서 자격농민이라는 거,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해 준다 그런 얘기고 물론 이거 말고도 축사도 있고 어업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농지에 국한해서 그것도 매매 될 수 있으면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증여 상속을 다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더 헷갈리기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 자세한 건 좀 보시고 그다음에 자격 농민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자격 농민은 아까 얘기한 그 거주 지역이 이런 데 살아야 되고 뭐 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양도세 감면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 자격 농민의 농지 감면에 대한 거네요. 그래서 요건 지방세 특례법 아직까지 요건 시행 규칙까지. 그래서 요 3,700만 원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떤 거를 제출하고 뭐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소득금액, 영농정사 그는 어떤 것들을 제출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격농민 및 자영어민 제출하는 서류. 서류는 뭐 제출한다. 그래서 별지 5서식이 있는데 오늘 제가 별도로 여기다가 안 넣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그걸로 한다. 이렇게 해서 해당 조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보시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늘 법령을 함께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오늘은 지난 월요일에 올렸던 농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취득세와 관련된 특히 매매의 취득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또 그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서 취득세 감면과 농지 대토를 엮어서 투자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까지 보너스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뭐 요새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또 부동산이 지금 뭐 화랑이다, 아니면 정점이다, 끝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실수요자들이나 또 전업적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시기를 그렇게 따지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늘 관심 갖고 투자처를 찾고 투자 물건을 찾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셔서 부자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